여기 한국 식당에 방문한 이탈리아 요리사가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맙소사. 한국도 중국과 똑같잖아. 무슨 이런 근본도 없는 요리가 다 있지? 하지만 그가 음식에는 손도 안 댄 채 포크를 집어던지고 나가려고 하던 그때 한국인 직원이 다가와 알 수 없는 손짓을 하게 되고 그는 마침내 그 손짓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듯 얼빠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켈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아버지와 스페인 출신의 어머니를 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다양한 요리들을 경험하면서 자랐는데요. 그렇게 요리 학교까지 졸업하게 된 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중국의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죠. 결국 저는 중국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통해 요리에 대한 넓고 깊은 식견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행은 음식과 전통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게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줬거든요. 일단 중국인들은 무슨 말만 하면 서양 음식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억지를 부려댔는데 이들은 파스타나 피자, 심지어 추로스까지 전부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음식들을 중국어로 된 별도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방문한 중국인들은 파스타나 피자 같은 요리를 주문하면서 피자와 파스타는 그 기원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해댔는데요. 그러면서 피자와 파스타는 그저 중국의 음식을 도둑질해서 만든 것일 뿐인데 어째서 중국 음식인 피자와 파스타를 만드는 제 레스토랑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일 수가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이탈리아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요리에만 바친 저로서는 중국인들의 무례한 발언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멍청한 소리는 어디서 주워들은 거냐고 따져 묻게 되었죠. 그러자 이들은 피자는 만두를 만들다가 망했을 때 만들던 만두를 펼친 게 유래가 되어 탄생했고 파스타도 중국의 면요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뒤이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방문하고 돌아간 뒤 이러한 중식을 유럽으로 퍼뜨렸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도 이런 역사도 모르는 기본도 안 된 식당에 돈을 낼 수는 없다며 쟁반에 묻은 파스타 소스까지 전부 핥아먹고도 돈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러야 했지만 중국 경찰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신들을 불렀냐며 중국 음식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좀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황당한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5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일어났고 저는 중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절도 문제도 어찌나 심각하던지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각종 장식품들과 고급 식기류들을 전부 다 훔쳐가 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식당의 식기류나 장식품들을 훔쳐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식기류를 훔쳐서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다른 식당에 방문했을 때 이들은 하나같이 일회용 용기와 식기를 사용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여러 무전취식 문제와 절도 문제, 그리고 중국인들의 우기기로 인한 많은 금전적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한 달간 휴업을 하고 한국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이유는 그저 제가 일하는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저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그날 바로 비행기표를 끊는 등 꽤나 급하게 출국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한국에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웬 셔틀버스 한 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엄청난 대형공항이라 인천공항 측은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승객들을 배려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승객들을 배려해주는 한국 공항처럼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힘없는 노약자들을 위해 짐을 대신 실어주는 등 정말 놀라운 친절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약자를 돕는 아름다운 문화가 모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입국부터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과 설렘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국가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성향이 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료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서비스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중국인들은 괜한 일에 엮이는 걸 기피하는 문화가 있어서 곤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의 짐을 내팽개쳐가면서까지 남을 먼저 도와주다니 이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21세기의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범이 되고 있었고,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휴대폰 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매우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하철 내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조차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경우도 전혀 없었기에 저는 정말 개인 기차를 탄 것처럼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중국의 지하철에는 잡상인들이나 거린들이 매 역마다 탑승해서 귀찮게 했는데, 이들은 외국인인 제가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지 위협까지 하면서 제게 물건을 강매했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제 곤란한 상황을 보고도 그저 실실 웃으며 동영상 촬영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중국의 각박한 모습은 제가 이악 물고 레스토랑 일에 전념해서 빠르게 차를 구매하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구경하며 지하철에서 내렸고, 마침 거리를 걷던 와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적힌 식당이 보이길래 흥미를 느낀 저는 주저없이 레스토랑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메뉴판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긴 분명히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면서 포테이토 피자나 고구마 피자, 심지어 피자에 파스타 토핑이 올라간 피자까지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근본이랄 게 아예 없는 수준이었고, 피자라는 음식을 재창조해 놓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중국과 다를 바 없이 남이 나라 음식을 멋대로 가져와서 망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이미 이곳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물까지 마신 이상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온 김에 한번 최악의 조합을 선택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갈비 피자라는 도저히 말이 안 되어 보이는 피자를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비 피자를 한 입 먹자마자 정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갈비 피자는 형편없는 비주얼과는 달리 엄청나게 맛있었거든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갈비, 그리고 치즈와 소스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로서 이런 근본 없는 피자를 허겁지겁 먹는 제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파스타 피자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주얼을 가진 피자까지 추가적으로 먹고 나서야 한국의 엄청난 현지화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탈리아의 정통 피자보다 한국식 피자가 더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면 꼭 직원에게 요리에 대한 칭찬을 하는 문화가 있기에 저는 제가 먹은 한국식 피자가 훌륭했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마치 제가 억지를 부리는 중국인들을 볼 때와 똑같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인데 도대체 한국식 피자가 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남이 나라 음식을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발전시켜 놓고도 음식을 도둑질할 생각이 전혀 없이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태도에 큰 인상을 받으며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커피도 마실 겸 근처 카페에 들어가게 됐죠. 확실히 한국은 카페도 전부 한국식으로 수준 높은 현지화를 해놓았는데요. 보통 이탈리아 등의 유럽 카페에서는 인테리어에 그다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지만, 한국의 카페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함께 테이블들도 매우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카페에는 각 좌석마다 무료 전기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었고,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개인 노트북을 챙겨와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최대한 빨리 커피를 마시고 나가도록 유도하려고 애초에 의자조차 없는 테이블을 구비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전기 콘센트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카페들도 상당히 많아서 유럽의 카페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새도 없이 커피만 마시고 빠르게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로 편하고 안락한 공간을 그저 커피 한 잔만 시키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지, 저는 한국식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주는 카페 운영 방식은
정말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주문줄은 점점 사라졌고 저는 마침내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메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충격적인 메뉴를 발견하고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카페에서는 뚱카룽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거대한 마카롱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었고 심지어 크루아상도 와플도 아닌 형태의 전혀 근본이랄 게 없는 크로플이라는 디저트까지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피자는 그나마 영양학적으로 훌륭하고 맛의 균형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카페의 디저트들은 대체 왜 만들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비주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셰프로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욕보이고 있는 이러한 디저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즉시 이 해괴한 디저트를 이탈리아 문화청에 신고하기 위해 주문해봤습니다. 물론 미국인이 망쳐놓은 음료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저는 주문한 뚱카롱과 크로플을 입에 넣자마자 그 즉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롱은 반드시 한 입에 먹어야 한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뚱카롱은 기존의 마카롱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풍미가 가득했는데요. 심지어 대체적으로 매우 단조롭고 뻔한 마카롱과는 달리 뚱카롱에는 고지식한 이탈리아 셰프들은 도전조차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뚱카롱이더라도 맛에 따라 완전히 다른 디저트가 되어 있었죠. 크로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삭바삭한 크루아상을 먹어야 한다는 점에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받았던 저였지만 직접 맛본 크로플은 이건 프랑스 디저트의 모조품이 아닌 한국식 디저트로 인정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매우 수준 높은 디저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나 혐오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마저도 한국식 디저트와 함께 즐기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디저트의 맛을 해치는 경우가 없어서 조합이 매우 좋더라고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에 디저트를 곁들이면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이 디저트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없게 방해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카페에 있던 한국인들은 거의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로 보아 한국인들은 이러한 맛의 조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진정한 미식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창의적인 현지와 아이디어에 엄청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중국과는 달리 우기기보다는 실력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개량한 요리들은 현지화의 개념을 넘어 원조의 품질을 능가해버린다는 점을 보면 한국인들은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진정한 요리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물론 카페에서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한국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올 때도 한국식 디저트가 정말 훌륭했다며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들은 정색을 하며 그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디저트이고 한국 디저트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양심과 요리에 대한 깊은 식견을 보고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식을 즐기면서 한국은 애초에 매우 수준 높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근본이 넘치는 나라기에 남이 나라 음식일지라도 모범적으로 현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 같은 놀라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요리사로서 진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다소 무모하게도 중국에서의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 짓고 한국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요리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추니 저는 정말로 요리사로서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었죠. 물론 저는 한국인 직원들의 무궁무진한 창의력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스페인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가 혼합된 신메뉴 감바스 피자처럼 한국인들은 스페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게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해줬거든요. 부끄럽지만 어렸을 적에 겉멋만 들었던 저는 감바스 피자 같은 요리를 해주시는 어머니께 이건 이탈리아 음식도 스페인 음식도 아닌 근본이 없는 음식이라며 늘 투정만 부릴 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진정한 미식가셨던 거고 어머니의 요리를 그대로 본딴 감바스 피자는 단연 저희 식당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추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탈리아 요리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는 정말 허를 찌르는 조언을 해줬는데요. 그동안 겉멋만 들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한국인들은 요리사라는 직업은 손님들의 입과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지 그저 멋을 부리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고 말해줬거든요. 애초에 저는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던 거였는데
틀에 박힌 생각만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제 자신을 잃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직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즉시 대대적인 메뉴 개편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스페인 음식인 미니 추로스를 식전 디저트로 제공하기로 했죠. 또한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저는 추로스 안에 크림치즈 같은 재료를 첨가할 생각까지 하게 됐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통해서 식전 추로스를 맛본 손님들은 제 크림치즈 추로스도 추가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듯 한국식으로 변형한 제 음식들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서 제 레스토랑은 이탈리아의 현지 방송에도 소개된 상황인데요. 음식에 매우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는 이탈리아인들이지만 수준 높은 음식만은 인정하는 이들이기에 저는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한국화된 이탈리아 음식을 역수출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지금 요리사로서 제2의 황금기를 보내며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인들에게 많이 배운 뒤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한국식 이탈리아 식당을 오픈해서 한국의 훌륭한 음식 문화를 유럽 전역에 알리자는 꿈까지 꾸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